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전쟁의 소리도 들었고 가난이 사람의 등을 얼마나 깊이 굽게 만드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는 모습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누구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처음 느끼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조금 더 차오르고 오래 걷고 나면 다리가 쉽게 피곤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작은 생각 하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생각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조용히 커집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사람도 만나고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세상은 조금 더 조용해지고 마음은 조금 더 솔직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떠올립니다. 앞으로 나는 누구에게 기대며 살아가야 할까? 이상하게도 이 질문에는 이미 정해진 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가면 되지, 아니면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되지. 마치 노후의 길이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틀린 생각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삶도 분명 따뜻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도 어떤 순간에는 꼭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선택지가 없어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지가 있다고 믿지 않는 순간 스스로 삶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전쟁이 끝난 뒤 이 땅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 말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로 없었던 것은 길이 아니라 길을 찾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조용히 마음속에서 이렇게 결정해버립니다. 이제 내 삶은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보다 누군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지면 바로 도움을 생각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부터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삶을 넘겨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많은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부모가 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책임을 맡기도 하고 사회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삶을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많은 것들이 조용히 내려놓아집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약해도 눈빛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직 건강한데도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그 차이는 돈도 아니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아직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느끼는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결정을 남에게 맡기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어디에서 살 것인가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질 때 비로소 노후의 길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노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세월이 흐르면 자식이 부모를 돌본다는 생각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는 아이들 곁으로 가야지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함께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처음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누군가와 같은 집에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인기척이 들리고 저녁이 되어도 집안에 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은 분명 사람의 마음을 안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랜 세월 많은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장면을 반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동거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부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평생 아이를 키웠다. 그러니 조금은 기대어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누구나 세월이 흐르면 기대고 싶은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생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관계의 무게도 함께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탁을 하면서도 늘 조심하게 됩니다. 괜히 바쁜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도 한 번 더 삼키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의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부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만 살아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대는 하루의 대부분을 일과 책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집에 돌아오면은 이미 지친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모의 작은 요구조차 때로는 마음의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서로를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집안의 공기 속에 쌓입니다. 어느 날 부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조금 남는 존재는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녀 역시 말로 표현하지 못한 피로를 마음속에 쌓아갑니다. 나는 이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갈등이 아니라 서로의 삶의 리듬이 달라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까워지지 않기 위한 용기가 때로는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거리를 두면 차가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는 관계를 오래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가까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삶을 존중할 때 감사의 마음이 더 오래 남습니다. 내가 만났던 한 어르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살 때보다 따로 살면서 만날 때가 더 반갑고 더 따뜻하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데서 시작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삶의 결정까지 모두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그리고 존중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는 자녀와 함께 사는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선택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려는 것은 사랑 때문인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려움에서 시작된 선택은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을 더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삶의 중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중심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노후를 결정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마음에 걸릴 때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길을 떠올립니다. 바로 집에 머물면서 도움을 받는 삶입니다. 요즘은 집으로 찾아와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고 필요한 시간에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선택은 꽤 균형 잡힌 길처럼 보입니다. 낯선 곳으로 옮겨갈 필요도 없고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익숙한 천장이 보이고 오래된 가구와 물건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익숙함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을 많이 안정시켜줍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것이 흥미롭지만 세월이 흐르면 익숙한 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 머물며 도움을 받는다는 말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꽤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나 역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현실을 조용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머문다는 선택에도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집은 원래 가장 편안한 공간입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늦게 일어나도 괜찮고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돌봄을 받기 시작하면 그 공간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정해진 시간에 누군가가 집으로 들어오고 생활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맞추어 움직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잠깐 들렀다 가는 사람이니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쌓입니다. 예전에는 마음대로 하던 일들을 이제는 조금씩 맞추어야 합니다. 어떤 시간에는 집에 있어야 하고 어떤 일은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도 어딘가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잠깐 도움을 받는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릅니다. 몸이 조금 더 약해지면 도움을 받는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출도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계산해야 하는 마음이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노후의 마음은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작은 걱정이 쌓이면 하루의 기운이 쉽게 빠집니다. 나는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그 도움은 감사한 것이고 또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빨리 도움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남아있는데도 불안한 마음 때문에 먼저 기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은 생각보다 오래 남아있습니다. 속도가 조금 느려질 뿐이지
삶을 지탱하는 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도움을 받으려는 이유는 정말 필요해서인가? 아니면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 자신의 삶을 지키는 방법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후의 삶은 완전히 혼자 버티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남에게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신을 믿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도움을 받는 삶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시설입니다. 요즘은 시설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깨끗하고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외로움이 덜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몸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안심을 느낍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시설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나는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을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먼저 선택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선택에 대해서도 조금 조용히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요양시설은 분명 안전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삶의 방식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설의 하루는 대부분 정해진 흐름 속에서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비슷하고 식사를 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목욕을 하는 날도 순서에 따라 돌아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설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거창한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멀리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것을 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나고 싶다든지 창문을 열어 바람을 잠깐 느끼고 싶다든지 오늘은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는 생각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하루가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의 생활이 길어지면 그런 작은 선택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정해진 흐름에 맞추어 하루가 지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신경 쓸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삶에 익숙해지면서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나는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한 어르신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는 하는데 내가 하루를 살았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남겼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택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요양시설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많이 약해지면 그런 공간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결정은 가능하다면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 힘을 조금 더 사용해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마음을 지켜도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빨리 삶을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존엄은 거창한 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작은 순간들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노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집에서 도움을 받는 삶도 고민이 있고 요양시설 역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나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삶에는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두 가지 길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이거나 완전히 혼자 버티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 사이에 있는 조용한 길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완전히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같은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가까운 거리에서 지내는 삶입니다. 각자의 방과 각자의 시간은 그대로 두고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삶입니다. 문을 닫으면 혼자 있을 수 있고 문을 열면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는 삶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역할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을 정리하는 데 능숙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몸이 조금 아플 때는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를 돌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가 조금씩 삶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은 다시 자신이 필요하다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노년의 가장 큰 외로움은 혼자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 감각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은 작은 역할만 있어도 다시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동네 아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도 좋습니다. 아침에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느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가치는 조금 다른 곳에서 자라납니다. 바로 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누군가와 웃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충분히 살아있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나는 노후를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의 역할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삶이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조용한 삶을 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더 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입니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존중할 때 가장 평온해집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그 사실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천천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존엄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곁에는 언제나 따뜻한 관계가 다시 찾아옵니다. 노후는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사람을 끝까지 사람답게 만들어 줍니다.